예, 이 보신 것처럼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에 대해서 이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사건과 관련돼서 범위를 저지른 이 40대 남성의 발언을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보신 것처럼 가정 불화 끝에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 남성. 사실 이제 저희가 예상될 때는 당연히 뭐 신상 정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왜 신상 정보가 되지 않은 건가요? 네, 사실 신상 공개 정보 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범행 자체가 굉장히 잔인한지 그리고 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등등이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 이 여러 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가족 범죄이다 보니까 이런 가해자의 신상이 밝혀질 경우에 사망한 피해자인 부인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신상까지도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그렇다면 피해자 인권에는 맞는 부분이 있느냐. 아까 언급이 나왔듯이 2차 가해 등등의 우려 때문에 경찰에서 신상 공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가족 살해 사건의 경우에도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경우에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좀 피해자의 방점을 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 주변 사람들은 가해자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아들과 부인이 범행의 피해자가 되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게 과연 피해자와 그 또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남성의 범행 동기에 대한 그 궁금증도 이제 있는데요. 이 전문가 의견은 어떤지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실직 문제, 이혼이나 갈등, 가족 간의 다툼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족 3명을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한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뭔가 다른 부분, 이 가해자에게 있는 이상 심리의 문제, 이상 성격의 문제, 가해자에게서 있는 문제, 거기에서 원인과 동기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 뭐 방금 전문가 얘기로는 이제 가해자에게 있는 이상 심리, 이상 성격, 가해자에게 있는 문제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가족끼리는 모두 분쟁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등은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이렇게 극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행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굉장히 치밀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요소가 있는데 실제로 본인이 일부러 드러내듯이 막 밖으로 나갑니다. CCTV에 동선이 잡혔고요. 그 이후에 CCTV의 사각지대를 통해서 아파트의 뒷문을 통해서 본인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아마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사망을 한 장소가 15층인 것 같습니다. 집이. 근데 걸어 올라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했느냐. 아마 부인이 그 현장에 있으면 큰아들을 먼저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범행이 완결되지 못할 걸 우려해서인지 부인에게는 돈을 줄 테니까 잠깐 아파트 밖으로 좀 와라,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본인의 집으로 올라가서 큰아들을 살해하고 중학생이었습니다. 본인의 말에 따르면 큰아들을 살해하고 작은아들까지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범행 상황을 목격해서 내가 살인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준비도 치밀했고 또 처음에는 부인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들이 잇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여름에는 아마 그 조양 사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일가족이 다 이제 실종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신변을 확보하는 쪽에 좀 방점이 맞춰졌지만 일가족 동반 살인이다, 아니 자살이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도 자살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자녀를 먼저 살해한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다라는 또 이런 지적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최근에 연 이틀 정말 참담한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11일에 김해에서 40
40대 여성이 이 초등학생 예. 아들과 같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었고 여성은 구조가 처음에 됐지만 끝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바로 하루 전에는요. 창원에서 40대 여성과 초등학생 딸이 함께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신변을 좀 비관했고 투병 중인 상황을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했다라는 주변의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앞서서 보도에서 이제 좀 보셨듯이 네. 존속살인, 그러니까 뭐 부모나 네. 뭐 조부모 그 위로 존속살인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속살인, 그러니까 아들이나 손자에 네. 대한 네. 그런 살인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실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예. 우리는 뭐 유교문화다라고 해서 본인의 그 부모 이상의 학렬 혈족에 대해서는 뭐 상해를 입히거나 살인을 하거나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 가중해서 처벌법입니다. 예.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요. 본인의 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해도 이 부분은 일반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재판을 하다 보면 최근에 두 연년생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본인이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정을 감안했다고는 해도 이 부분은 범죄의 가해자라는 성격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형의 이런 부분을 참작하기도 하고 또 한 발달장애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 같은 경우에 검찰은 10년 구형을 했고 6년 선고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양형에 참작은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비속살인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맞습니다. 같은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뭐 발의는 된 네.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는 됐었고요. 네. 이전 국회에서도 항상 입법 발의안이 이렇게 제출은 된 적이 있는데 네. 국회 문턱을 그러니까요. 상임위조차 예.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속 사례라는 한 그 수치도 제대로 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화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범죄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요. 다만 일가족이 같이 동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를 집계하는 수치를 보면 보건복지부 통계가 나왔는데 예.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오히려 자녀라고 하면 관리감독 의무자로서 본인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이런 대상을 범죄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거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 부분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분명히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